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바로 R회로, L회로, C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회로 이론 파트에서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라 그래서 위상이 빠르고 느리고 동상이니 앞선이 뒤지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바로 위상이 앞서고 뒤지고 도대체 어떨 때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는 표현을 쓰고 앞선다는 표현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먼저 R회로부터 해볼게요. R회로는 뭐예요? 결국엔 R만 있는 회로라 하여 R만의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저항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무슨 회로예요? 맞아요. 그냥 저항 R만의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V라고 하는 전압원이 있고요. 이곳으로 흘러가는 I의 T라는 전류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항 R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이 전류 I라는 값을 순식값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IM의 사인의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폼이에요. 이 틀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전류 IT는 Im sin 오메가 t. 왜냐면 교류에서는요 이런 형태를 따라가요. 왜냐면 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 Im을 써주고 sin 오메가 t 이런 순식값 형태의 전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이곳으로 분명히 흘러갈 거라고요. 전류와 저항이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게 발생하죠? 바로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VR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VR.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류와 여기 저항이 만나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전류 지금 이 식이랑 똑같죠? 그러면 저 전류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R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M 곱하기 R에다가 곱하기 sin 오메가 T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위상은 플러스 0이죠. 0. 세타 원래 세타가 있어야 되는데 0도이기 때문에 그냥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냥 전류에다가 지금 저항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V의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식값 형태고 이거 순식값 형태, 이것도 순식값 형태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복소수 즉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V의 다시 전류니까 시료 전류 I에다가 그 다음에 각도는 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여러분 이거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때 시료값이 I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루트 2를 곱해야 최대값 IM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페이저 형식 즉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시료값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I만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이 친구 잘 보면요.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저항을 하면은 전압의 최대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류의 최대값과 저항이 만나니까. 그래서 Vm의 사인에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V의 R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Vm은 루트 2 곱하기 시료치의 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페이저도로 바꾸면 V의 각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각도가 지금 없죠. 그래서 0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극좌표 형식 혹은 페이저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극좌표 형식 혹은 페이저 형식은 뭐냐면 실효치와 위삼각으로 나타내는 형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료 하나 들어가고 위삼각 하나 들어갔죠. 여기도 시료 하나 들어가고 위삼각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러분 이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 지금 힘드셨죠? 왜냐면 막 이런 이상한 영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R은 I분의 V다. 근데 I를 정의하기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의 각도 0도, 그 다음에 V의 각도 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 I분의 V는 뭐라고요? 그냥 R이죠. 그리고 각도는 뭐예요? 없어요. 그냥 0도예요. 즉 그냥 R은 R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지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 안 하죠. 위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동상이다.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R만의 회로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 즉 동상입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 뭐 X의 L에는 플러스 뭐 J가 붙고 마이너스 J의 XC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근데 보통 저항은 J가 안 붙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에 왜 J가 붙는지 이후 여기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 바로 살펴보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 그리고 저항에서 J가 붙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회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R회로가 아니라 여러분 L회로예요. L만 있는 회로. 그래서 제가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로 해석하는 순서를 가급적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고 갈 거니까 정 어려우시다 라고 한다면 아 이런 패턴으로 해석하는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전압 V가 있고 여기는 이제 L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I의 T라고 정의를 하고 역시 IM의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쭉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R만의 운동장, 즉 R만의 회로에 있었다면 이제 운동장을 좀 바꾼 겁니다. L만의 운동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운동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전류가 쭉 흘러와서 L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그러면 역시 이곳에서도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우리는 V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VL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뭐 L 곱하기 DT분의 DI로 해서 뭐 미분 과정 거쳐서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 생략하고 결과식을 좀 써볼게요. VL의 결과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VM의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90도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90도가 나오는 이유는 자, 이 90도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VL은 원래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요. 그러면 I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L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기 90도가 짠 하고 생겨나요. 근데 이 과정은 지금 조금 잠깐 집어넣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결과식이 나온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위상 차이를 비교할 거예요. 우리 아까 R만의 운동장, R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가 없었어요. 근데 L회로에서, 즉 L만의 운동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때 이 두 친구들의 달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역시 I에다가 각도는 0도예요. 근데 이 친구 극좌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의 각도 90도. 여러분 90도는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작성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바로 표현하기 전에 도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좌표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오메가 t가 있고 시간축이죠. 그 다음 어떤 v 혹은 i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전류 여기 L만의 회로잖아요. 전류는요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짠 하고 전류 이렇게 한 사이클 그렸습니다. 근데 전압은 지금 플러스 90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류보다 90도만큼 앞서 있다는 의미거든요. 플러스 90이니까. 얘는 제가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V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집중 잘 하고 계신가 테스트한 겁니다. 예, 절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 i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 i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은 어때요? 여기 전류는 0도예요. 0도. 그래서 0에서 시작했다고요. 근데 얘는 전류보다 플러스 90이죠. 얘 플러스 90. 90도만큼 앞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전압은 여기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전압. 서로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전압이고 하나는 전류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크기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압이고 이 친구는 전류가 돼요. 키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바로 요만큼. 이게 90도 차이 난다는 의미예요. 90도 앞에서 출발했죠. 왜 앞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시간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출발하려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죠. 바로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위상차가 90도만큼 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만의 회로에서는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L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다시 이렇게 가죠.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바꿔 표현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L만의 회로에서는 이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 포인트 I는 V보다 90도 뒤진다. 이 특성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XL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근데 전류는 I의 0도 그리고 전압은 V의 90도. 그러면 I분의 V 자체는 뭐예요? 이게 XL이라고요. 그렇죠. L만의 회로니까. 근데 여기에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극좌표 나눗셈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90에서 0 빼면 그냥 90이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J의 X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90도는 플러스 J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J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J의 XL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특성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그리고 리액턴스, 즉 유도성, 요 코일에선 유도성 리액턴스거든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플러스 J가 붙는다. 그 이유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회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운동장을 좀 바꿨어요. 이제 C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C로 넘어와서 하나 그려주시고 오케이. 전원 V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 역시 전류 I가 흐릅니다. 이 I는 역시 IM의 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E는 곧 I의 각도 0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킵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명히 이 전류가 C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요. 전압 강화. 그러면 이곳에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저는 VC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VC도 어떤 적분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식을 제가 써보면 VM의 사인에 오메가 T 이번에 마이너스 90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 페이저도로 나타내면 이거 분해시키면 그냥 루트 2 V니까 그냥 V 가져오고 각도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근데 이제 VC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유도 과정이 거쳐요. 우리 L에서는 미분을 하면 되고 이 C에서는 적분의 과정이 거쳐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마이너스 90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인이 코사인 바뀌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럼 여기 회로를 제가 좌표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전류는 이렇게 출발했다고 해볼게요. 자, 전류. 근데 전압은 어때요? 지금 전압은 전류에 비해 지금 각도가 여긴 0도고 여긴 90도니까 몇 도 느려요. 이번엔 마이너스니까 느린 거죠. 90도만큼 느려요. 그럼 90도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압 곡선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여기 있지만 전압은 나중에 출발을 한다. 전류가 출발하고 90도 후에 90도 후라는 것은 바로 이 구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다른 말로 2분의 파이만큼 뒤에 출발을 하더라.
뭐가? 전압이. 그래서 이런 좌표 평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정리해 볼게요. 분명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XC잖아요. XC는 역시 전류분의 전압이라고요. 근데 전류는 I의 각도가 0도고 전압은 V의 각도 마이너스 90도. 이번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러면 I분의 V는 분명히 전류 성분분의 전압 성분이기 때문에 전류를 방해하는 그 리액턴스 성분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C만의 회로니까 그냥 XC로 남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를 빼면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90도죠. 근데 제가 90도는 J라 그랬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J의 XC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특징 잡아볼게요. C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몇 도? 90도 빠르다. 혹은 앞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잘 학습을 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추가적인 팁으로 XC가 왜 마이너스 J의 XC가 붙는지까지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R회로, L회로, C회로에서 각각 두 가지 특성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하나는 뭐가 뭐보다 빠르고 느리고, 하나는 J가 붙는 이유, 안 붙는 이유,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는 이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내용 쉬운 내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조급해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에 한 번씩만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한 번씩만 더 보시고,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와 함께 하나의 영상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